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인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순서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정통망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요걸 이제 줄여서 정통망법이라고 하는데, 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은 필리버스터 후에 통과가 됐고 네. 의결이 됐고,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돼가지고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가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법은 이제 공식 명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예. 이제 민주당은 이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취지는 이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네. 구체적으로는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서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고, 또 형사 유죄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허위 정보, 이거를 반복해서 유통하면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법의 취지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 이제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적용 대상은 어디인 거예요? 적용돼서 이제 언론이나 유튜버 등 언론, 유튜버 다?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가 큰 거 사실이고 처벌을 강화한다 하면은 이게 원론상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나 싶은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논쟁의 지점은 뭡니까? 지금 이제 언론이나 시민사회는 이걸 슈퍼 입틀막법이다,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너무 이제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도 아까 5배, 10억 원 이렇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나 의혹 제기가 소송과 처벌의 대상이 되면은 언론의 보도가 이제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언론계에서는 팩트가 완전히 이제 체크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탐사 보도, 공익적 문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 자체가 이제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고 있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허위 조작 정보가 난무하면 이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이 안 되고 결국 이거 국민이 알 권리도 이제 침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에 지금 가짜뉴스 너무 난무하잖아요. 그냥 콘텐츠 수익을 노린 아무 말이나 하는 정보들이 난무하는 건 사실이라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좀 있어야 된다는 요구는 많이 있었어요. 다만 그게 탐사 보도라든지 뭔가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언론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들의 입까지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이 걱정인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 대기업에 대한 비판 보도도 그렇죠. 포함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는 좀 여러 위헌 논란을 의식해서 법안을 좀 여러 차례 수정을 했었어요. 원래 과방위 법안도 이제 허위 정보라는 개념이 좀 너무 모호하다고 해서 수정을 했었는데, 법사위에서 그 단순 허위 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이거 실수로 인한 거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네. 또 과거에 이제 미네르바 판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라는 분이 그 정부의 외환 보유고 고갈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글들을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 전기통신법 이제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헌재에서 했던 게 이 허위와 공익 침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라고 했던 이제 그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막판에 손해를 과할 의도, 그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이제 요건을 다시 넣고 이 고의성 요건을 좀 강화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착오나 비판에 의한 비판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예. 이렇게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하려는 거는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쟁점인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도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통령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이거는 민사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예.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살아났고 최종안에는 이제 그대로 포함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설명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거는 형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가 논의를 해야 돼서 그런 거지, 이거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다, 위헌에 이런 걸릴 수 있다, 설명입니다. 이런 건가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게 과연 이제 언론 입틀망법이냐 아니냐 요게 쟁점이라는 설명이었는데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동안 워낙에 이 대한민국에 사건도 네. 많고 주목받 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뭐 윤석열 재판 등등 해서 이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뭐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음. 이것에 대해서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뭐 언론 노조 뭐 아니면 언론인 시민 사회 단체들이 다 반대를 해왔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다 반대를 해온 이유는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과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런 의견들을 수정, 수정안을 이제 수정. 계속 이제 마련했는데 아까 조탱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개정을 한 게 다 살아났어요. 대부분. 다시 원안으로. 예, 원안으로. 그럼 왜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법사위라는 데는 기능이 뭐냐 도대체. 법사위는 예를 들면은 지금의 원래 기능이라는 거는 이게 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자구, 문구 이런 거를 네. 수정하는 건데 내용을 다 뜯어 고쳐요, 자기들이. 어허. 예, 이건 상원 뭐 하원, 상원의 상원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민주당 원래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올라가기 전에 정보통신망법을 원래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순서가 이게 먼저였는데. 이게 먼저였는데 법사위에서 자기는 마음대로 다 뜯어 고치니까 이거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뒤로 밀어서 다시 그렇죠. 고친 거예요. 상정이 뒤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어쨌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내부에서도 정리도 안 되고 일부 강경파들이 자기들 뭐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뜯어 고치고 이거를 다시 하고 지금 정부 여당의 혼선을 내부 혼선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여러 이유에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네, 이제 그 야권 변호사들의 인사들이 이게 법안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해 이게 비례성, 합법성,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이거를 진정서를 냈어요. 유엔에다가. 유엔에다가. 예, 과거에도 이게 2021년에 네. 비슷한 법을 민주당이 개정을 하다가 이게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여당의 의지는 뭐 좀 10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요. 최근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언론에 대한 어떤 강한 압박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법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언론중재법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제 보도에 따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동안은 반론 보도를 하면은 반론 보도의 대상은 사실에 관련돼서 이게 오류가 있을 때 반론 보도 요청이 오면은 그거를 이제 언론중재나 이런 거 통해서 또 네.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됐잖아요. 예.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해야 된다. 의견에 대해서도 해야 예. 된다. 그러니까 뭐 사설, 칼럼, 뭐 제가 아는 평론 이런 거가 의견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반론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법을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틀렸을 경우에 반론이 들어와서 정정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만 의견, 그러니까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론 신청하면 뭐 들어주는 언론사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이었거든요, 언론사에. 근데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있나요? 법으로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예. 2년 뒤에도 2년 전 거는 니네 얘기한 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이거 고치게 그러니까 반론을 억지로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논란의 소지들이 있어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그래서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민주당이 네. 이런 내용들 윤석열 정권 때도 본인들이 했겠냐. 이게 맨날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갑자기 막 다 언론을 규제하고 뭘 하겠다라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뭐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전선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이게 언론들이 굉장히 뭐 지금 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이제 폐지하자.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다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로만 가라. 민사로 가요. 보통 민사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거나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도 정청래 이제 민주당이 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내가 뺀 거 이건 대통령 뜻에 반대한 거 아니야. 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언론에서 보도 나오니까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자, 지금 필리버스터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들 브리핑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내가 장동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결국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우리나라 신기록을 깬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허. 어제 저희 방송할 때만 해도 이제 19시간째라고 했었는데 결국 24시간을 다 채웠어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시작해서 어제 오전 11시 40분까지 이제 연단을 지켰는데요.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 기록, 앞서 이제 종전 최장 기록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이었는데 이때가 9월에 세운 맞아요.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음흠. 그리고 외국의 기록과 비교하면은 57년에 미국의 스트롬 서먼드 상원 의원이 24시간 18분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 기록은 24시간 18분이고 네. 우리나라 기록은 24시간이고 네, 그럼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세계 기록에 18분 못 미친 거예요? 네, 18분 못 미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 24시간 기록을 깨면서 당내에서 좀 호평들이 나와요.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 안에서. 네,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장 대표가 당초 이제 필리버스터 주자가 아니었는데 본인이 첫 주자로 나서겠다고 한 거고 또 이제 야당 당 대표가 이제 처음 나선 것도 처음인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호평들이 나오는데 어제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장 대표 이제 필리버스터 계속 하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이름 이제 당내 의원들한테 공지가 나갔었거든요. 본회의장으로 와서 이제 격려해달라 해서 예. 의원들 아침에 도착하는 대로 이제 숙소 본회의장에 가서 응원을 했고 또 종료 직후에는 이제 의원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SNS에서 계속 장 대표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그 장 대표와 좀 각을 세웠던 의원들, 뭐 친한계 의원들이나 뭐 계엄 사과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하는 게 어떤 한 의원은 그러니까 정신력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그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미울 때는 밉지만 밤새 필리버스터하고 이렇게 좀 수척해진 모습 보니까 좀 안 됐더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각을 세웠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요거는 잘했다 뭐 이렇게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지키려는 그의 투혼이 경이로우면서도 애처롭다 이렇게 SNS에 쓰기로 했고요. 이제 대체로 당내 평가는 결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대여 투쟁에 힘을 실자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사실은 리더십 위기론이 요 사이에 불거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까지 이제 비판 나오면서 요것이 어떤 좀 당내 정치에서의 승부수도 됐을 거라고 보세요. 보통 다들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리더십 위기를 이제 극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문제는 앞으로 얘기예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동력을 끌고 갈 것인가 이건데 예. 얼마나 가겠냐라는 반응도 있어요. 길어봐야 3일이다 이런 이제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나 새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또 수그러들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하여튼 신기록 국회에서 어제 나왔고 그런가 하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회 거부 해프닝도 있었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계속 이제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네, 의장단에서. 맞습니다. 의장단에서.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했으면 이제 우원식 의장도 그렇게 계속 시간을 버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원식 의장이 어제 작심을 하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22대 개원 이후에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는데 의장이 239시간, 이하겸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럼 거의 두 분이 이제 다 사회를 본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주호영 부의장은 이제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에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만 이제 사회를 봤다. 그러면서 어제 기준을 그러니까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 부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의 정면에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나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밤 11시에 필리버스터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공지를 보내서 네. 정의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를 이제 모여라라는 이제 일도 있었는데 다행히 우 의장이 정해 선언하지 않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국회 이 상황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언론들 표현이 좀 재밌더라고요. 왜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나 몇몇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독한 장동혁.
아. 독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뭐 서울신문도 쓰고 네. 뭐 매일신문도 쓰고 막 독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네. 독하다라는 게 독종이다. 이게 뭐 이를테면 음. 근성 있다. 뭐 예를 들면 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안 좋게 쓸 때도 약간 이중적으로 쓸 때도 많거든요. 사람이 독하다. 이거에 대해서의 보수가 쳐다보는 약간의 이중적인 감정이 저는 느껴졌어요. 이 제목이나 이거에. 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일단은 칭찬이 많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예, 장동혁이 가는 길이 우리 길이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강명구 조직부총장. 장 대표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이다. 뭐 내가 우리가 누 땡땡땡이다는 이제 유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거가 뭐 다른 뭐 이를테면 우재준 최고위원 등등등 해서 많은 실명 아니면 익명으로 다 칭찬을 해놨는데 지금 조태인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그럼 이제 이제 잘했어. 잘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짜리 며칠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여 투쟁 이렇게 강단 있게 한 거 잘했어라는 거는 당 안에 거의 일치된 평가인데 예. 그래서 당 방향은 어디로 갈 건데라는 질문 앞에서 또 이제 장 대표가 답해야 될 차례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리더십이 흔들리면은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개혁이 됐든 변화가 됐든. 근데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약간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당 구성원들이 본인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이 대여 투쟁에 대해서 동조를 할 때 네. 이때 오히려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주호영 부의장 건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주호영 부의장이.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찬성할 수 없어서 나는 필리버스터를 거부한다. 사회를. 예, 사회를 거부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그러면 국민의힘 왜 하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자체가 합법적 의사 진행 말 무제한 토론이라는 거고 뭐가 됐든 절차를 지켜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니까 오히려 야당 부의장이 더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쓰러지겠다라고 거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면은 내려놔야죠. 최소한 의무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그 생각이 이 드네요. 주호영 저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의회주의자거든요. 근데 어제 그 진행을 보는 걸 거부한 것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여야 토론이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성일종 의원 토론이 2부에 진행되어 있는데 제가 성일종 의원한테 한번 좀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 오나. 환율 얘기해야죠. 환율 좀 무서울 정도인데 어제 1,483원까지 찍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1,483.6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예. 이게 전날보다 3.5원 상승을 한 것이고 연고점이었던 4월 9일 기준이 1,484.1원인데 거의 이제 턱 밑까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수치상 환율이 크게 치솟은 것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심각성은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틀 연속 1,480원대 위에서 마감하면서 이게 고환율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뉴 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해졌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네. 지금 세계 통화 가운데 유독 이제 원화 가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다는 것도 눈에 띄는데 지난 6개월 사이에 원화 가치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거냐? 뭐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고 또 지금 연말에 미국 증시가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환전 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분석이 있고 또 연말에 수입 업체 같은 경우 결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늘어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환율 뭐 원인이 어찌 됐든 고환율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 펼친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계속 메시지는 냈는데 이제 뭔가 이제 뜻대로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연말 종가 환율 관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 내년 재무제표를 짤 때 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환율이 높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외환부채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원화로 환산한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요. 그러면 네. 신용평가사 등급도 하락이 되고 그러면 그렇죠. 내년 자금 조달 비용 같은 것도 이제 연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국민연금이 이제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를 통해서 이제 대규모 환해지를 유도하겠다 이건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을 팔아서 시장에 이제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또 한은 같은 경우는 임시 금통위를 열어가지고 외화 지급 준비금에 이자를 주는 방안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해외에 있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면은 그만큼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고요. 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지난 18일에 국대 7대 기업 관계자들 불러서 이제 환율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보유한 달러를 좀 매도해라 이런 것도 좀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고환율과 산타랠리 이야기. 이거는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제가 경제 전문가 초대했거든요. 두 분과 인사 나누고 그분을 바로 만나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